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수학연구팀장 명건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 정원 450명,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정원 450명인 수원대학교 우리 약수형 논술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 총 10문제 중에 5번까지 5문항을 한번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문항은 나중에 2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논술과 내신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뭐 후술하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술 문제에서 한 문제를 더 먼저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수능은 당연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수리논술 맡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력이 특이한데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70기로 졸업을 해서 군생활 10년을 마치고 수학에 이제 좀 매진하기 위해서 수학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수원대 약수령 논술 과정 준비를 위해서 수능시험 이전에는 국어와 수학 주 1회씩 하고 있고, 이때는 답안 1대1 첨삭을 중요하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직후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직전에 매일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매일 2회씩 단기 완성 논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자,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A, B, C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C타입을 제외하면 수학과 국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을지대, 상명대, 신한대가 이 약수령 논술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즉, 입시에서 이 약수령 논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논술 1대1 맞춤 첨삭, 그리고 소수정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논술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5학년도 이제 수원대 한번 전형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학과인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정원이 4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과는 국어가 10문항, 수학이 5문항이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5문항, 수학을 10문항 해서 각 문항당 10점씩 배점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각 등급별 차이가 1점,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여기서 문항 하나를 더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트 형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답만 그렇게 딱 제시하면은 논술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답을 얻어가기까지의 핵심 과정을 서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정확하게 기호와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0대 60 그리고 총점 1000점인데, 요 구성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 2등급부터 6등급까지 봤는데 점수 차이가 1.25점 밖에 안 됩니다. 7등급부터는 거의 허술하고 봐도 되니까 6등급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 자연계열 기준으로 봤을 때 5문항이 10점, 그리고 10문항이 10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점수가 450점이 들어갑니다. 즉 한 문제당 10점이라는 점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수원대학교 2024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봅시다. 실수와 이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3의 a분의 1과 b분의 3이 있으면은 이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대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a를 이렇게 넘기면은 로그 3의 8이라는 녀석은 a분의 1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로그 3의 5분의 1이라는 녀석은 b분의 1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이 어차피 3이니까 3을 밑으로 할 때는 8이라는 녀석은 3의 a분의 1승이라고 정리가 되겠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이라는 녀석이 3의 b분의 1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식을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고, 뒤에 있는 제곱근 3a 제곱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치환을 하면은 3a 분의 1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3의 a분의 1을 적절하게 10승 곱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채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a분의 1, b분의 1 꼴로 바꿔서 요 3의 a분의 1과 3의 b분의 1을 5분의 1, 8로 각각 바꿀 수 있느냐, 요거를 핵심적으로 보게 되겠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수꼴로 바꿔서 적절하게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쭉 서술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번 같은 경우 7번 한번 봅시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로그 함수 형태입니다. 우리 로그 함수 형태는 좌표 평면에서 밑이 1보다 큰 양수라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원점이 있고 여기는 당연히 1,0일 겁니다. 1,0을 지나고 A의 Y좌표가 2라고 나와 있네요. A의 Y좌표가 2라면은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점이 결과적으로는 4,2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A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점 B도 있는데 각 O와 A를 연결한 선분, 요 선분과 O와 어딘가에 있는 B를 연결한 선분의 각도가 직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B라는 녀석은 이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B, 로그 2의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OA의 기울기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OB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울기를 찾기는 힘들지만 요 OA와 OB가 직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자, 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A점이 뭔지 그리고 B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기울기를 통해서 B의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즉, 여기서는 B분의 로그 2의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서 B를 구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A와 B의 좌표를 다 구했다면 삼각형 AOB 같은 경우에는 OA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삼각함수입니다. 근데 익숙한 형태가 많이 나오네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면은 요 녀석은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제곱꼴이면은 1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정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요 녀석은 1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겠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인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나올 건데 요 녀석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을 보면은 요렇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사인 x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은 요 녀석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 사인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진동을 하게 되니까. 요 녀석이 무조건 양수라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할 때 사인 x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만족하게 됩니다. 요거를 유추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사인 그래프에서 요렇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지점은 요 점이네요. 두 개의 점이 있겠죠? 어디까지? 2파이가 될 때까지. 문제 앞에서 보니까 요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요 범위 내에서 이 두 개의 점을 만족하는 x좌표가 무엇이냐를 찾는 게 포인트이므로 여기는 4분의 5파이, 여기는 4분의 7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각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수열이 나와 있네요. 등차 수열인데 AN에 대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을 A, 공차를 D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A3가 나왔으니까 이 A3라는 녀석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한 게 됩니다. 요 녀석이 14가 나오네요.
그리고 뒤에 걸 보니까 S5와 S7이 같다는 말은 S7에서 S5를 빼면은 0이 된다. 요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S7은 7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얘는 5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즉 남는 항은 A7과 A6가 이렇게 남겠다라고 보면 되고, 요 A7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에서 공차를 6번 더한 값, 그리고 A6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에서 공차를 5번 더한 값이라고 해서 각각을 더해서 식이 하나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하면은 A와 D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점 기준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A와 D를 각각 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항이 22예요. 양수네요.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N이라는 녀석은 수열로 따지면 22부터 시작해서 뭐 18, 14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들겠죠?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2까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수열의 합을 봤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범위까지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요 2라는 녀석은 A6, 즉 22에서 마이너스 4를 5번 빼준 값이 되므로 A6까지가 최대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리고 SN은 등차수열 합공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모범 답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항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녀석이 무한으로 간다면은 분모 값도 이 녀석과 같은 차수의 무한값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fx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x제곱이라는 녀석을 포함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없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무한으로 가는데 x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분자의 x 개수도 2가 나와야 극한이 2로 수렴을 하겠죠? 여기서는 2x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지수는 뭔지 모르니까 뭐 a나 b로 할 텐데 여기 a가 있으니까 우리는 b로 한번 놓고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x가 1로 갈 때 분모는 0이 됩니다. 이 말인즉 요 f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은 2로 수렴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즉 f의 1값이 2인데 요 녀석은 1을 각각 넣어서 정리하니까 3 플러스 b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고, 요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나온 fx를 이 분자값에 넣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x-1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fx의 일반적인 형태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f1이 2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미지수가 뭔지를 증명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가지고 x-1은 없어지게 되겠죠. x에다가 1만 넣으면 되니까 값은 4로 나오게 됩니다. 또는 여기도 설명을 했지만 이 fx와 문제에서 나오는 이 2라는 녀석이 f1의 값이죠. 미분계수로 정리하면은 요 녀석은 f'의 1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미지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f'x라는 녀석이 2x 플러스 2라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x에다가 1만 대입해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여기서 문항 10번까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국어 문항이었고 이제 6번부터 수학 문항이 시작되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11번부터 15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